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연임하면서 고용과 인플레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내년부터 금리를 건드릴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성장주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성장이 예정이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샀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다는 건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672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은행이랑 보험 이런 쪽들이 꿈틀꿈틀하잖아요.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2년물도 지난해 3월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이 채권 시장이 얼마나 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자, 글로벌 코로나 우려는 재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은 독일과 덴마크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로 아예 상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대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 상황이 심각하며 제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총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든데 했다라는 건 그만큼 독일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소비국이죠. 한국, 중국, 일본, 영국 등이 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라는 소식에도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78.5달러로 2.28% 상승 마감했는데 아마 이 이슈를 믿고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게 재료 매매의 위험성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떨어진다는 이슈였는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재료 매매가 나쁜 건 아닌데 마냥 맹신만 하는 건 아닌 걸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11월 마켓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 증시가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이 부정적인 시그널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면은 비슷은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지기 시작을 해야지 그때부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추세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성장률은 반대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이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미접종 4명 모임 축소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부가 다음 달에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누구와? 미국과. 이 탈원전 정책을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을 해서 해외 다양한 나라들로 원전을 수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오늘 꿈틀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샘 경영권 분쟁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한샘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경영권 분쟁까지도 낀다라고 하니까 올해 12월 배당 락을 기준으로 한번 전략을 짜가지고 이 종목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미국 파운드리 공장은 텍사스가 확정이 났다라고 해요. 내년 서버 수요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이 파운드리 공장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 뉴스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보면서 전략을 떠나가시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제 향후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이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 공개되고 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미국 10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 지출이 오늘 또 발표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미국의 상황을 또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옆에 그 종 모양 하나 있잖아요. 이게 알림 설정인데 알림 설정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뉴스 한번 체크하고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한번 봤을 때 이런 게 나왔어요. 오늘 시가초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8원 전 문정부 다음 달 미국과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하게 된다. 지금 이게 뭔 내용이냐면 원전 동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과 나오던 내용이었고, 이제 뭐 체코나 폴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SMR로 하나씩 변경을 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정부가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팔아먹기 위해 이 원자력 협의체를 출범한다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국에 안 팔더라도 해외에 팔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나쁠 건 없거든요. 나쁠 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 세계 탑 티어 중에 하나이고, 미국이란 나라의 도움을 받는데 매출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데 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죠. 요거 지금 차트로 보면서 이게 왜 떨어지고 향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았을 때 어제랑 그저께 개인만이 좀 많이 샀어요. 사모펀드도 어제는 파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연기금도 쭉 사다가 이거는 팔았다라고 하긴 그렇고 하루 쉬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동안 많이 산 거는 산 거잖아요. 이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추세를 다시 돌리려면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쉬어가려고 이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왕 떨어진 김에 개미도 한 번씩 털고 아래에서 싼 가격에 모아가려고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형주든 소형주든 공통점이라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미가 많이 털려야지 이 상승의 시작점에서는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현재 위치에서 대략 이때부터 보면 되겠죠. 6월 달부터 거의 반년가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미들이 많이 털려야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과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도 향후 수급을 보았을 때 연기금 다시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그 이외의 기관에서 플러스, 그리고 외국인이 플러스로 아래쪽에서 하나씩 사들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뭐 쇼커버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다시금 상승을 위해서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으니까 연속성에 주의하면서 계속해서 수급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라는 건 계속 사들여 준다는 거겠죠. 계속 사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면 현재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21선 아래로 꺾이고 있고 그 아래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종목의 속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11선이나 21선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21선은 한 달이고요. 11선은 2주예요. 5일선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같은 경우에 너무 이 지지하는 힘이나 저항하는 힘이 얇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5일선도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무튼 21선 한 달의 평균이 아래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돌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올려서 돌리는 겁니다. 주가가 여기 위에 있으면 알아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첫 번째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오늘처럼 옆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21선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떨어져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 두 번째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첫 번째 경우의 수도 좋은데 두 번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여기서 횡보를 하다 보면은 21선이 이렇게 돼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래에 있는 장기 평선 같은 경우에는 61선이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나중에 그림을 보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냐면 21선이 아래에 맨 위에 깔려 있고
60일선 올라와주고 90일선 여기 아래 깔려주는 완벽한 골든 크로스의 그림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현재 부근에서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에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홀딩하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까지 완성이 되어 가지겠죠. 현재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요. 일단 22,500원 요 아래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므로 이 부분을 떨어지게 된다면은 뭐 절반이라도 정리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현 부근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해준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면서 볼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된다면 21선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 부근까지 얼마 3만 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21선을 아래 깔 때까지 기다려 주었을 때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의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므로 약간 기다리는 것도 나중에 결과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 아래로 빠지는 거. 그거 말고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제가 세워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한번 훑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종목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좋은 것들 위주로 실시간 넣고 빼고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21선이 아래 이렇게 깔리면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하루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그 업로드를 못하는 날이더라도 커뮤니티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 해서 주정남이 관심 종목 어떤 거 보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멤버십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